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네이버의 이 증권 가지고 상대 수익률을 이제 지난번에 한번 질문도 주셔가지고 이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책을 제가 어제 그제 자세히 좀 보니까 저자가 얘기하는 그 RS는 네이버와 같은 숫자를 구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년간 2019년 1월 달부터 최근 1월 달까지 누적적으로 2년간 삼성전자는 코스피 대비해서 요 빨간색 그래프, 그러니까 50%더 수익이 났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요 시점 2019년 11월 29일로 보면 한 11개월간 요 시점에서 여기니까 한 28% 정도 더 수익 났다라는 누적 개념으로 해서 이제 수익률을 구한 건데, 저자가 여기서 쓰고 있는 RS는 제가 추정하기에는 아마 이렇게 구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점을 찍어가지고, 이거 말씀드리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말씀 안 드리기는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기준점을 만약에 0으로 잡아서 어떤 주가가 A라는 종목은 100이었고 인덱스는 300인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얘는 주가가 110으로 10% 올랐고 여는 300이라는 인덱스는 315가 됐다. 그러면 올라간 퍼센테지는 이제 10% 바뀌었고 300이 315 됐으니까 355 5% 바뀌었으니까 10% 나누기 5% 하니까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주에는 또 요 누적으로 해서 2주차 마이너스 기준점으로 구하지 않고 그 바로 전주로 해서 315가 350이 됐으니까 요거는 그냥 계산하면 14% 변했고, 주가는 110에서 다시 105로 하락했다. 5가 그러면 마이너스 5 나누기 110 하니까 마이너스 4.5에서 마이너스 0.32. 3주차 때는 또 이런 방식, 이렇게 해서 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래야지 이 책에 있는 요 RS가 여기 0을 기준으로 해서 뭐 8이다 16이다 마이너스 8이다 마이너스 16이다 얘는 이렇게 찍거든요. 이게 그래야 조금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에 있는 상대 수익률은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그러니까 막 6이다 뭐 이게 아니고 퍼센테지로 몇십 퍼센트나 몇 퍼센트나 뭐 마이너스 몇십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저자가 여기서 계산해 주는 RS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는 어쨌거나 요 저자가 얘기하는 요 RS를 제공하는 그 시스템은 제가 찾기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설명은 해줬지만 이렇게 구하는 거라는 거 제가 설명을 또 책을 공부한 입장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하고 그렇게 의미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거는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꼭 RS를 구하실 때에는 그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종목이 코스피 대비해가지고 더 좋은 수익이 났는지 아니면 요 신세계 같이 코스피 대비해서 요 빨간 선 왼쪽으로 봐야죠. 2년간 한 마이너스 50% 정도로 오히려 굉장히 좋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는지 요걸로 체크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전번에 RS 주문하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안 오셨네? 제가 헷갈렸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주가 지수보다는 내 종목이 더 좋은 성과를 내야 된다. 그게 상대 강도다, 상보 강도다. 상대적으로 내 종목이 더 강하다, 또 상대적으로 내 종목이 더 수익률이 약하다, 이걸 나타내는 게 RS니까 주가지수보다 좋은 수익을 내는 종목을 찾아야겠죠. 주가지수보다 계속 빌빌한 종목은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인덱스 설명드리겠지만 모든 건 상대적인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렇게 보면은 책에 나오는 대로 이 머크라는 회사, 요 제약 회사인데요. 이제 RS가 돌파할 때 좋은 지역으로, 플러스 지역으로 이렇게 돌파했고, 그 다음에 아담 러셀이라는 회사도 RS가 이렇게 올라가는, 둘 다 이제 굉장히 좋은 예죠. 그 다음에 반대로 요 ACU라는 회사는 여기서 A라는 시점 B, C 해가지고 이렇게 돌파는 했지만 계속 보면은 RS가 안 좋은 거죠. 주가 지수 대비 상대 수익률이 안 좋은 거죠. 아까 얘기하면 신세계 같은 거죠. 그런 회사는 올랐지만 그냥 결국 빠지고 말았고, 그 다음에 그랜드 오토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요 RS선 내 흘러내리, 잠깐 돌파는 했어요. A 시점에서. 그렇지만 계속해서 RS가 좋지 않은 그런 성과를 보였더니 결국은 이렇게 다시 빠지고 마는 성과였다 해서 RS를 체크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A 플러스 주식을 고르는 법을 정리하면은 1, 2, 3번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목록에 오른 주식 중 위로 저항을 갖고 있는 주식은 지워나간다. 이것도 뭐 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목록에 오른 주식의 RS선을 확인해서 더 좁혀나간다. 그 다음에 1에서 5, 요 1번부터 5번까지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선정한 소수의 주식을 매수하되 투자액의 일단 절반을 매수하고, 그 다음에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돌파할 때 거래량이 늘어나고 하락 때 감소한다면 풀백, 약간 후퇴할 때 나머지 절반을 매수해라. 근데 돌파 때 거래량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 샀다. 근데 돌파 직후에는 오르던 내리던 하여튼 주식을 처분해라. 그러니까 뭐 충분히 거래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살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아, 이거 돌파했으니까 뭐 거래량은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따라온 것 같아 라고 해서 샀는데, 그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하락할 경우에는 바로 팔아버려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요 말씀은 조금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시장가로 매수하라는데 주문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까지 뭐 다 아시면 좋은데, 시장가 매수라는 거는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사고 싶으면 이렇게 팔자 호가가 있고 사자 호가가 있어서, 예를 들면은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32,000원에 팔자가 있으면 그 밑에 31,900원에 사자,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걸어놓고 있고 이렇게 걸어놓고 있으면 내가 여 밑에다 걸어놓고 있으면 안 사질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다 보고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기다리지 않고 그냥 나는 1,000만 원을 당장에 사고 싶어라고 주문을 내면은 여기 32,000원부터 쭉, 예를 들면 1,000만 원어치가 모자라면 그 위로 계속 가격을 올려가면서 쭉 한꺼번에 사지는 방식을 이제 시장가 매수라고 그러는데, 주식을 투자하실 때 제가 봤을 때 하나 지켜야 될 점이, 매매 원칙은 매수는 매도 호가에 하고 매도는 매수 호가에 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좀 금방 이해가 와 닿으시나요? 그러니까 기다려서 나는 싸게 잡아야지라고 해서 걸어놓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32,000원, 31,900원, 물론 이제 뭐 예를 들면 100원 차이에서 계속 주가 이렇게 그 거래되는 화면을 보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가 되는데, 뭐 그래도 100원 차이는 괜찮은데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날 그거보다 그 내려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뭐 예를 들면 3만 원에다가 그거보다 한 7, 8% 빠진 가격에 나 이 주식 폭락하면은 사지겠지 하고 그냥 대놓고 있는 경우가 있죠. 사자도.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네, 그 다음에 팔자도, 야 내가 이거 산 게 얼마인데, 뭐 이럴 경우에 이제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아까 그 같은 32,000원짜리 주식인데 32,000원, 31,900원에서 계속 매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뭐 변해봐야 여기서 뭐 한 2, 300원 변할 것 같은데 큰일이 있지 않나? 한 35,000원쯤에 팔자 이렇게 걸어놓고, 아니 뭐 안 팔리면 그만이고 나 이 가격까지 안 오면 그냥 있을래, 이렇게 걸어놓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지 모르지만 이런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마음을 먹고 더군다나 그래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걸 사야겠다고 마음 먹으셨으면
특히나 뭐 좀 이따 뭐 분산 투자를 해서 예를 들면 3천만 원을 뭐 10종목에 나눠 가지고 300만 원을 투자하시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그날 돌파 시점에 다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31,900원에 걸어 놓으면은 그래도 뭐 300만 원어치 사지겠지만 그거 100원 때문에 200원 때문에 의사결정을 놓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땐 그냥 사실 때는 그냥 매도 호가에 32,000원 걸려 있는 걸 그냥 300만 원어치 그냥 사시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야 후회를 안 하지. 그래 놓고 물론 뭐 그 뒤에도 이렇게 주가가 내 생각과는 달리 좀 박스권이 더 가서 또 살 기회가 된다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이제 이 그래프가 가르쳐 주는 거는 이렇게 이동평균선 돌파했을 때는 시세가 쭉쭉 나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100원, 200원 때문에 뭐 또는 0.5%, 1% 차이 때문에 그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팔 때도 마찬가지고 반대로. 그래서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실 때는 매도 호가, 파실 때는 매수 호가. 그래서 이런 거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집 같은 경우에도 저 집을 내가 5억 원짜리 사고 싶은데 뭐 1, 2천만 원이야 거기서 뭐 이렇게 약간 그 협의가 되겠지만 당신 뭐 나는 4억 5천 아니면 안 살래요. 그 마음 드시면 전화 주세요. 이러면 저한테 기회가 잘 오나요? 안 오잖아요. 그럴 땐 보통 가서 집하고 주식하고 좀 틀려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그 근처에서 마음 먹으면 사시잖아요. 조금 비싸게 사실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지. 아 나는 이거 뭐 10% 20% 떨어지면 살 테야 라는 거는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또 뭐 조금 여담입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점에 나가서 영업했을 때 예전 기억을 떠올리면 꼭 그런 분들 있어요. 이렇게 전화 주문을 내시거나 또는 이렇게 컴퓨터로 주문 내실 때 또 돈도 크게 투자하시는 분이 시가하고 너무 떨어진 가격에 팔자 주문 내놓고 있으면 그 가격이 안 팔리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나도 영업 실적도 좀 채워야 되는데 저렇게 주문을 내시면 보고 있는 담당자는 얼마나 깝깝해요. 좀 짜증도 나고 이건 뭐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맨날 주문 내려면 좀 팔리는 가격 가까운데 좀 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저도 좀 뭐 일하는 보람이 있는데 중개하는 입장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브로커 입장에서 그냥 농담 삼아 드린 말씀이고 중개인 입장에서 그게 아니고 투자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팔 때 더 중요해요. 그 기회 놓치면 그 다음에 이게 뭐 폭락해, 물론 뭐 더 폭등했다. 근데 그때도 그분들은 그게 습관되면요, 이게 자꾸 그대로 하시지. 이게 습관 바꾸기 굉장히 힘들어서 제가 누차 몇 번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몇 번에 걸쳐가지고 반드시 동떨어진 주가, 동떨어진 가격에 주문 내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하지 마세요. 내가 사야겠다는 뭐 이 방법론을 통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뭐 10종목이든 20종목이든 해서 후보 종목군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A 플러스 A를 매겨서 이 종목은 내가 반드시 지금 시점이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고 거래량도 충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A 플러스 했으니까 사야 됐어. 그러면 이분지를 사야겠어. 그러면 그 다음날 그냥 내가 마음먹은 시점에 이 저자도 얘기하잖아요. 맨날 들여다보지 말고 금요일날 분석해가지고 월요일날이든 화요일날 가든 내가 액션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 그 시점 가서 그냥 잠깐 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냥 뭐 5분 10분 안에 그냥 끝나고 그냥 컴퓨터 꺼버리세요. 아니면 전화 주문 내고 끝내버려야지. 그 하루 종일 대놓고 주문 이렇게 내고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해가지고 5% 10%가 될 가능성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그래프가 다 틀어져 버리는데요.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은 막 또 뚫고 내려갔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밑에다 대버리고. 근데 그게 실현이 됐다 그러면 그럴 리도 없지만 하여튼 반드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뭐 외우면 더 좋고 살 때는 매도 호가, 팔 때는 매수 호가 반대로 하셔서
남들이 주는 그 주문에다 맞춰가지고 본인의 행동을 해라.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이제 네 번째가 되겠죠.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기초지역 1단계가 넓어야 된다. 즉 1단계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함으로써 기존 매수자, 물렸던 사람들 저항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신규 매수자들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오르는 기간이 굉장히 짧게 그렇게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든 게 아메리칸 베릭이라는 회사하고 이제 코리아 펀드가 85년, 86년, 87년인데 이 코리아 펀드가 뭐냐면은 그냥 여담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외국인 투자자라는 사람들이 처음 와서 직접 주식을 이렇게 계좌로 샀던 게 제가 알기로는 91년인가 92년이고요. 그 이전에 요 80년대 중반에 요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펀드를 뭐 그 당시 수조 원을 만들어 가지고 큰 펀드를 만들어서 간접 투자를 하게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주식에 전용으로 투자하는 펀드가 코리아 펀드인데 지난번에 아마 저 질문 주셨던 그 분 중에 그 요즘 그 TV나 유튜브에 자주 나오시는 그 존 리라는 분 있죠? 많이 나오시는데 그분이 아마 경력에 미국 시장에서 당시에 이 코리아 펀드하고 뭐 이렇게 일을 했던 걸로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그 양반이 뭐 대학교 중간에 여기서 한국서 관두고 이제 미국 시장 가서 공부해서 이제 미국 그 주식 시장에서부터 경력을 쌓기 시작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분이 이쪽에 관여될 것 같고 물론 그분도 이제 그쪽에서 훌륭히 커리어를 쌓으신 분인데 제가 지난번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 뭐 어쨌거나 하여튼 반대 의견? 그렇죠. 반대 의견보다는 과연 가능할까? 그런 장기 투자가 아마 불가능할 거다라는 약간 회의론 비슷한 거였는데 어쨌거나 뭐 한국 시장이 사실 이 80년대 굉장히 많이 올랐던 원인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외국인들한테 한국 시장이 개방되면은 굉장히 많이 오를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직접 주식시장 개방에 앞서 가지고 이렇게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그 일들을 정부가 추진했었다. 그래서 증권 시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 중에 하나라서 제가 지금 좀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으로 다시 비교해 보면 이제 기초 지역이 1단계가 넓어야 된다. 뭐 1단계가 또는 뭐 넓다 또는 길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LG 화학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죠. 그 이후에 이제 폭발적으로 올랐고 지금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요때 이제 같이 오르긴 했는데 1단계가 지금 없죠. 거의. 이런 주식이 뭐 모르겠어요. 갑자기 급격하게 오를 일이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저항이 뭐 좀 고급스럽게 표현해서 그렇지 고급스럽다 하여튼 뭐 저항이란 표현을 써서 그렇지 소위 물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죠. 뭐 5만 원 이때 그럼 이런 주식 사면 쉽지 않다. 뭐 한 4만 원만 넘어도 슬슬 팔자가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이제 피하자. 그래서 국내 사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